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이제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좀 많이 뭔가를 해놨습니다. 그것들을 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강의만 또 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느냐, 그런 거에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공부하면서도 느낀 거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인데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 그 되게 재미없는 코미디 프로 있죠. 그러니까 뭐 정말 안 웃겨요. 너무 유치하고 너무 안 웃긴데 희한하게 꼬마들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은 뭐야 뭐 이런 건데 초등학생들은 막 좋아서 난리를 칩니다. 왜 이럴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바보 연기들 혹은 뭐 맞고 막 아파하는 거, 이거 정말 안 웃긴데. 자, 그게 선입관입니다. 희한한 게요, 제가 느낀 건데, 최근에 느낀 거예요. 뭐 특정 프로그램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세 명의 배우가 나와가지고 뭐 연기를 합니다. 개그 연기를 해요. 하는데 정말 안 웃긴데요, 다음 주에 또 그걸 보면서 뭐야, 그 다음 주에 또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하는 그 어떤 노래나 어떤 반복적인 구호를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지금도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음이 들려요. 딴딴딴 이게 들려요. 안 웃긴데. 이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모습을 혹은 어떤 내용을 어떤 과정을 집중적으로 집중력 있게, 재미는 없지만 계속 듣다 보면요, 그게 환청이 떠오릅니다. 그거를 유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험장에 딱 갔습니다. 딱 가서 시험을 딱 보는데 갑자기 제가 얘기한 내용이 막 들리는 거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반복해 주는 겁니다. 왜? 어려우니까. 해서 이번 강의 내용은 이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은 이온 결합의 전기적 특성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온 결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온 결합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전기를 집어넣었더니 전기적 특성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처음부터 강하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염화 나트륨 용융액의 전기 전도성이 무엇이냐 할 때는요, 고체는 안 통하고 액체는 통합니다. 이거예요. 고체는 안 통하고 액체는 통해요. 그러면 염화 나트륨은 무엇이냐부터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조금 적어두세요. 자, 지금 테마가 뭐냐면요, NaCl이에요. 염화나트륨. 딱 봤어요. 우리는요, 이제 공부가 좀 돼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게 분석이 가능하죠. 보면서 금속이구나, 금속 원소, 그 다음에 비금속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결합이 돼 있구나. 이런 결합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뭘 썼죠, 여러분들? BOND. 지난 강의를 충실히 들은 학생이라면 본드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는데, 본드는 반드시 원자에서만 쓰는데 예외가 하나 있고 이게 떠올라야죠.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은 뭐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다 해서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금속은 뭐가 되느냐? 금속은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 그럼 비금속은 뭐가 되느냐? 비금속은 음이온 되죠.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 즉 양이온은 플러스, 음이온은 마이너스가 서로 만납니다. 어떻게?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결합을 뭐라고 한다?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지금 외웁시다. 금속과 비금속,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났다 해서 전기적 인력을 통해서 만났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그것의 대표가 NaCl입니다. NaCl. 그러면 NaCl의 용융 전기 전도성은 뭐냐? 자, 일로 갈게요. 용융은 녹은 겁니다. 자, 고체 상태일 때는요, 얘들이 꽉 붙어 있어요. 꽉 붙어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동이 불가능해서 당연히 전류가 통하지 않죠.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통하느냐 봤을 때, 자, 이렇게 볼게요. 전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이 플러스 극입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양이온이라고 해당하는 플러스 이온,
어디로 끌려갈까요? 플러스가 어디로?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갑니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음이온 어디로 끌려가요? 당연히 플러스 쪽에 끌려가겠죠. 그래서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끌려간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때 플러스가 뭡니까? 양이온, 마이너스는 뭐예요? 음이온, 이거란 얘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대 극으로 끌려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고체 상태는 여러분들 그림 보시다시피 꽉 붙어가지고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액체 상태는 흘러갈 수 있다. 오케이. 이게 이온 결합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이온 결합의 전기적 특성에서 염화 나트륨 용융액의 전기 분해. 아, 이거 어렵습니다. 전기 분해. 이거 어려워요. 일단은 먼저 읽어보고 나서 내용을 하나하나 판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염화 나트륨.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NaCl의 용융액. 그러니까 녹였다 이 말이에요. 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서 이 워딩이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산화와 환원 반응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에서는 염소 기체가, 그 다음 플러스에서는 염소 기체가, 마이너스에서는 금속 나트륨이 생성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말은 편하게 해요. 이게 이런 내용이 내 머리에 들어오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제가요, 별것도 아닌 이 내용 같잖아요. 듣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시원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전기분해 갈게요. 전기분해 필기하세요. 전기분해. 일단은요, 전기라는 말은 뭐 별말이 없어요. 그쵸? 찍 하고서 전기를 준다는 얘기죠. 분해. 자, 퀴즈. 분해는요, 화학적 변화일까요? 혹은 물리적인 변화일까요? 오랜만이죠? 이쯤 되면 까먹었겠죠, 여러분들? 분해가 있고 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해는 화학적 변화일까요? 물리적 변화일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까먹었을까봐 여기서 한번 번외로, 여러분들 필기할 때는 번외로 이렇게 빼가지고요, 한번 변화에 대해서 관찰해 봅시다. 이게요, 나중에,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요,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기억, 니은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돌발 사태에 디귿이 와가지고 점수를 깎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분이 오시는 거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 변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 얘기한 물리적 변화와 하나는 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물리적 변화가 뭐였냐라고 하면 대부분 다 상태 변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화학적 변화는 뭐니? 라고 얘기하면 성질 변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게 왜? 그게 뭐? 어쩌라고요, 이게? 이렇게 공부하니까 상태, 성질, 이러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와닿게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가 변하는 거죠.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만약에 물로 한다면요, H2O 해놓고 S, 이게 뭐예요? 고체. 그 다음에 H2O 해놓고 L, 액체. 잠깐만, S는 고체예요. 그 다음에 L은 액체. 그 다음에 H2O, G, 기체. 그렇죠? 그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요게 바로 물리변화의 대표적인 겁니다. 상태가 변하는 거. 오케이? 자, 화학적 변화는 뭐냐? ENaCl이 있어요. 그런데 ENaCl 상태 표시 뺄게요. ENA와 더하기 Cl2입니다. 오늘 할 주제죠, 이게. 자, 이거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 이때가 전기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전기 분해라는 말을 써요. 아, 그래서 분해가 화학적 변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안 외워집니다. 참 신기해요. 아니, 나야 이게 직업이니까 맨날 NaCl 가지고 얘기하고 하니까 외워지잖아.
여러분들이 화학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없는 시간을 잠깐 내가지고 화학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후기 보니까 우리 친구들 뭐 좋은 글 많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후기가 너무 많아. 답변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다 해줍니다. 제발 이메일 좀 잘 쓰세요. 이메일이 쓰다 말아가지고 제가 반송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맙는데 이거 하나만 챙겨두시면 더 좋아질 겁니다. 잘 보세요. 물리변화 딱 보면서 화학변화 보면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차이점? 보이시나요? 강의 충분히 들은 사람은 아는데 아직 몰라 이거를. 다시 한번. 자, 물리변화, 화학변화 뭐가 같고 뭐가 다르죠? 자세히 보시면요. 화학식이 안 변합니다. 식이 안 변하면 물리변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화학식이 변하죠. NaCl이 NA하고 CL하고. 이게 성질 변화예요. 왜요? 아니, 성질이 바뀌면 그거에 해당하는 기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화학식이 바뀌어야겠죠. 앞으로 화학식 바뀌면 뭐라고요? 네, 화학변화. 안 바뀌면 물리변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어려운 건데요. NaCl 수용액이야. AQ. 얘가 NA가 되고요. S 더하기 H2 됐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요. 화학식 바뀐 거 맞잖아요. 여기에는 약간의 숨어져 있는 트릭이 있어요. AQ가 물이란 얘기예요. 물.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냥 헤어져 놓은 거죠. 즉, 이거는 분리한 겁니다. 분리. NaCl이 물 속에 들어있는 것을 물과 NaCl로 분리한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얘는 뭡니까? 분해. 있던 거를 쪼개가지고 분해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갔다 해서 전기 분해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분리는 물리적 변화라고 기억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에 상당히 민감하게 공부하시면 조금 공부가 잘 됩니다. 하지만 정통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상태와 성질이 중요한데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상태, 성질 이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고 시험 볼 때 이해도 안 가고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드린 겁니다. 아, 화학식이 안 변했구나, 화학식 변했구나, 이런 요령들을 좀 탑재하자 이 얘기고요. 자, 그러면 전기 분해가 뭐냐, 말 그대로 이제부터 분해를 할 건데 재료가 뭐냐, 재료가 NaCl이에요. 그러면 NaCl이 녹았을 때, 액체가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이냐, 이거는 Na 플러스가 되고요, 더하기 Cl 마이너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강의 때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제가 수소결합과 얘를 챙겨드린 겁니다. 지금 하려고. 만약에 그 시간에 안 했다면 지금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거예요. 됐고, NaCl이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입니다. 의견 없죠? 자, 그러면 Na 플러스는 어디로 끌려갈 거냐? 당연히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Cl 마이너스는 어디로 끌려갈 것이냐? 당연히 플러스로 끌려갈 거다. 여기까지 프레임 딱 잡으세요. 아하, 이온 결합부인데 이온화가 된 뒤에 끌려가는 위치, 극 알아냈다. 끝. 됐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 다음 코스가 뭐냐, 마이너스 극의 역할에 대해서 좀 준비해 줄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 대한 역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극이 딱 있어요. 그럼 이 전극을 통해서 마이너스 극이니까 뭔가가 와장창창창창 나갑니다. 뭔가가 와장창창창창 나가요. 뭐가 나갈까요? 1번 전자, 2번 자전. 뭘까요? 전자죠, 전자. 전자가 와장창창창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와장창창창. 아, 유치하다. 그죠? 무조건 나간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의 역할은 뭐냐? 플러스 극의 역할은요 뭐냐면 여기에는 전자를 땡겨온다. 이렇게 전자를 끌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가 나온다, 전자가 끌려온다. 요거 두 번째 프레임. 전기분해 요 한 강의만 딱 들어도요 여러분들 전기분해 극강이 될 수 있어요. 이 강의만 듣고 나서도 누가 물어보잖아. 그럼 전기분해가 쫙 말로 나와요. 어디서 배웠니? 교과서 위주로 평이하게. 자, 프레임 첫 번째 뭡니까?
재료를 준비했어요. NA하고 CL입니다. 물속에 녹아요. 아니, 물속에 녹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녹아요. 예, 용융됩니다. 용융됐을 때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나온다. 첫 번째, 어디로 끌려간다? 플러스는 마이너스한테 끌려가죠. 마이너스는 당연히 플러스한테 끌려갑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역할이 뭐냐? 마이너스의 역할은 뭐냐면 전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봅니다. Na 플러스가 왜 끌려갔겠냐 이거예요. 내가 플러스인데 전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니까 전자랑 어떻게 만나보려고 끌려갔다 라고 하면 끝. 두 번째, Cl-는요 전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플러스한테 끌려갔느냐? 전자를 주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Na 플러스는 전자를 얻게 된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Na 플러스는요 전자를 얻게 된다. 어디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어디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결국 전자를 얻게 된다. 그러면 Na 플러스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Na로 바뀌겠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이 Na 플러스에다가 전자 얻으면 Na로 된다. 그리고 내려주면 이거를 석출 혹은 S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렇게 극이 있잖아요. 극이 있으면 NA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그게 붙어버립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Cl-는 전자를 잃게 된다. 잃게 된다. 어디에서? 플러스 극에서. 그런데 Cl은요 잃게 되면 뭐가 됩니까? Cl 됩니다. 이렇게요. but 염소는요 분자죠. 분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자가 아니라 Cl2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를 올려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2를 써주시고 화살표를 올려줍니다. 왜? 우리 지금 기체로 날아가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게 황록색의 유독성이 있는 기체예요. 함부로 콧구멍을 대고 흡입을 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유독성 기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수 맞추면 2개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화학식으로 쓰면요. 이 Cl-가 Cl2가 되고요. 전자 2개가 나왔어요.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또 하나. 요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요. 2개의 Cl-에서 전자 2개를 빼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2개를 빼냈다. 라고 했을 때 Cl2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전자는 반대편으로 이항시키면 플러스가 되면서 위에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식과 이 식을 섞어볼게요. 이제 보세요 한번. 자, 보세요 한번. 이 Cl-는 Cl2가 되고요. 전자 2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봤죠? 그리고 위하고 아래의 식을 더할 겁니다. 더할 건데요. 준비 좀 해놔야 돼요. 아래의 식은 전자가 2몰이에요. 위의 식은 전자가 1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2몰로 계수를 조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양변에 똑같은 건 지워주시면서 화살표를 그대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Na 플러스 더하기 이 Cl-는 이 NA가 되고 Cl2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 번만 더 이거를 묶어주면 이 NaCl 화살표 이 Na 더하기 Cl2 이게 나오는구나. 그죠? 그러면서 어느 극? 마이너스 극, 어느 극? 플러스 극 이렇게 기억한다면 전기분해 완벽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프레임을 잘 짜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걸 이해할 것인가 프레임을 잘 짭니다. 첫 번째 NaCl 있죠? 쪼갭니다. 쪼개면 뭐가 나와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나오죠. 어디로 끌려간다 플러스가? 당연히 마이너스지. 왜 끌려간다? 전자 얻으려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붙겠죠. NA가.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어디로 끌려간다? 플러스로 끌려간다. 왜 끌려간다? 전자를 주려고. 전자를 주면서 자기들끼리 기체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화학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아니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써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특급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NaCl 전기분해야? 오케이, 써주지 하고 NaCl을 과감하게 씁니다. 과감하게. 자, 제가요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빨리 가야죠. 어디 가야 돼요? 노벨상 받으러 가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너만 이렇게 쓰는 거, 너만. 아무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NaCl 보시고 화살표 딱 넣어줍니다. 용기 있게 넣으세요. 넣고 쪼갰으니까 에우 NA겠지 뭘. 에우 CL이겠지 뭐. 이렇게 딱 에이 딱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비금속 염소는요 CL로 존재하지 않아요. CL2가 돼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암기죠. 이거 하나 암기. 2네? 그러면 개수가 맞아야 되니까 앞에가 2네. NA가 2개네? 앞에 개수 2. 또 여기다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2몰과 1몰로 나온다 이 말이죠. 나트륨이 1몰이 23g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한다면 2몰이니까 얼마큼이야? 46g이 증가하는 그 막대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0도씨에서 1기압이라고 한다면 1몰이 22.4리터니까 이 염소가 22.4리터가 나오는 것도 예측이 가능하죠. 언제? NaCl을 2몰 사용했을 때. 아, 여기서 양적 관계가 나오는구나. 조심하셔야 돼요. 양적 관계는요 우리가 방심하면 항상 쑥 하고 들어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전기분해 한번 챙겨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면 좋고 안 배우면 말고요. 요거는 배우면 좋고 안 배우면 말고. 별표는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마이너스 그에서는요 환원 반응을 합니다. 플러스 그에서는요 산화 반응을 해요. 자, 이때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Na 플러스예요. 주인공이 Cl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극은요 전자를 주니까 전자를 주는 걸 산화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냐? Na 플러스예요. Na 플러스. 주인공이 누구냐? Cl 마이너스라고요. 얘네가 어떤 일을 벌여줬냐에 의해서 산화 환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Na 플러스가 전자를 얻기 때문에 환원 반응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Cl 마이너스가 전자를 주기 때문에 Cl 마이너스가 산화 반응했다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4단원 내용인데요. 학교에서 배웠으면 하시고 안 배우면 그냥 적어만 둡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험 대비하다 보면 일부 문제집을 보게 되면 산화 환원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챙겨드린 거고 원래 과정상에서는 없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어디 시험 문제가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선생님들이 산화 환원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산화 환원 나오면 아무튼 기겁을 해. 아무튼 화학의 화자도 싫은데 산화 나오면 아우, 환원 나오면 아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요 생물을 생각하면 남의 과목은 좀 그렇지만 생물하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전 나오면 아우, 대학 때 그 분자생물학 공부하면서 아우 DNA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재밌었는데요. 난 좋았어요 지구과학 되게. 또 돌멩이 나오고 뭐 화산 나오고 막 좋았는데 천체 나오면 아우, 천체 뭐 아우 생각하기도 싫어. 물리는 그냥 싫어 나는. 그래서 물리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학생들 보니까 아니, 물리를 꽤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죠. 그러셔야 됩니다. 물리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 대학 가서 물리 공부하는데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 싫어하는 단어만 제압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화학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산화 환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4단원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전자를 주는 게 산화예요. 받는 게 환원입니다. 그래서 주면 산화, 받으면 환원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Na 플러스예요. 얘는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원 반응이다. Cl 마이너스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끝.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전기 분해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전기 분해를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이 어려운 전기 분해를 이렇게 너무 간단히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 염소 기체, 그러니까 Cl2 마이너스 극에서 금속 나트륨이 생성된다. 간단하게 표시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무 치사하죠. 우리는 여기다가 너무 치사하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ENaCl 화살표 ENA 더하기 Cl2 다 알아? 이런 느낌으로 요거 한 줄 딱 써주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이온결합과 전자 요 말에다가 별표, 이거는 중요해서 별표입니다. 중요해서. 염화나트륨과 같이 이온결합 물질의 용융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각 성분 물질로 분해가 된다. 오케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를 통해 이온결합을 형성하는 입자들 사이의 결합은 전자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전자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NaCl이 있는데요. 여기서 Na 가 되고 Cl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은 뭐냐? 이 결합 자체가 Na가 전자를 주고 Cl이 받고 해서 결합된 이온 결합인데, 그러니까 이 결합 자체에 전자가 관여함을, 관련돼 있음을, 전자가 꼭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보기예요. 수능 특강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전자가 관련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이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Na 플러스가 되고 Mg2가 플러스가 되고 그 내용 있잖아요. 과거에 배운 내용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1개 이렇게요. 1개. 자, 그러면 여기서 있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전자가 나가버린 거죠. 나가니까 뭐다? 산화가 됐다. 이제 계속 얘기할 거야, 이 얘기를. 그래서 Na 플러스가 됐습니다. 근데 마치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음이온 형성 볼게요. 음이온. 음이온은요, 원자번호 17번의 염소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1S에 몇 개? 2개. 2S에 몇 개? 2개. 2P에 몇 개? 6개. 3S에 몇 개? 2개. 3P에 몇 개? 5개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7입니다. 하나가 비어 있어요. 하나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빈 곳에 전자가 하나 툭 들어오는 거죠. 누구 거? 아까 Na 있게 툭 들어옵니다. 그럼 뭐가 되냐? Cl-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알곤의 전자 배치와 같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Na는 Na 플러스가 되고, 이때 나온 전자를 누가? Cl이 얻어서 Cl- 됐는데, 이때의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고 이때의 배치는 알곤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많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별로 크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그럼 이온 결합의 형성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자와 음이온 되기 쉬운 원자가 각각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금속은 잃고 비금속은 얻겠죠.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 두 이온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발생하여 결합이 형성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과정은 좀 볼게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한번. 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Na는 전자를 잃죠. 전자를 잃는다. 이거 무슨 반응이라고요? 산화 반응입니다. 산화 반응. 됐죠? 자, 그 다음에 Cl은 전자를 얻죠. 무슨 반응입니까? 환원 반응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만납니다. 만나서 이렇게 NaCl로 형성될 때 전기적 인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전 자세히 보면 여기 노란색가 Na 플러스고요. 요 하얀색이 Cl-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화면 유심히 보시면서요. 한번 세보세요. 몇 개인지. 잘 못 세겠죠? 자, 이거 보면서 세보세요. 잘 못 세겠죠? 세라고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웃긴 사람이에요. 자, 이건 셀 수 있죠? Na 몇 개예요? 2개. Cl 몇 개입니까? 2개. 여기는 어떠한 어려움이 밀려와도 Na와 Cl의 개수가 1대1이네요.
그래서 NaCl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여기가 1대1인데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모여있다. 그것들이 모이면 바로 소금이 되는 거죠, 이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NaCl 쓰는 것은 1대1로 어마무시하게 아주 정교하게 모여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의 한 수를 보여드릴게요. 신의 한 수. 사실 뭐 신의 한 수 거리도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건데 하도 모르니까 제가 신의 한 수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 화면 보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인데 바로 그거죠. 제가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으면 지난 강의 때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하겠습니까? 이거죠.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정말 재미없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특정 방송이라 얘기해서 이메일 보냈어요. 제가 재미없는데 너무 아무튼 공 하나 메고 나와갖고 TE 이게 있어요. 어쨌든 자, 이 내용을만 보시고요. 여러분도 아마 교재에는 어디 있냐면요. 149페이지에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날개 부분에 있거든요. 이거를 보고 제가 한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은 0이다 이겁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은 0이다. 그러니까 합은 항상 0입니다. 그러면 양이온의 전하에다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이런 거죠. 곱하기 이온의 수. 음이온의 전하에다가 곱하기 이온의 수가 합의해서 0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거든요. 여기는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맞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뭔지 옆으로 좀 뺄게요. 자, 교재 나온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뭐가 나오냐면요. KNO3가 나왔어요. 복잡하죠? 그 다음에 K2SO4가 나왔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자, 기본적으로요. 주기율표를 공부한 우리 친구들은요. 몰라! 그냥 K 플러스 NO3 딱 이렇게 그냥 쓰세요. 여기서요, 여러분들. KN35 이거는 비행기 타고 잠깐 갔다 오셔야 됩니다. 어디? 노벨상 받으러 갔다 와야 돼요. 이런 거 없습니다. NO3가 한 덩어리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SO4도 한 덩어리입니다. 무조건 쓰시고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K가 몇 쪽에 있죠? 1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1가입니다. 그러면 너는 전체가 마이너스 1가가 나와야 합이 몇이 나옵니까? 0이 나오는 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K2SO4 이때 이 2자가 승부를 좌우하는 거야. 2자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SO4에 K가 2개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쪼개니까 K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잖아. 더하기 SO4가 한 덩어리예요. 근데 K가 몇 가 플러스? 1가 플러스. K가 몇 가 플러스? 1가 플러스. 근데 전체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전체 플러스 2예요. 너는 뭐냐? 요 한 덩어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2-다. 이렇게 보는 거죠. 봤죠? 이렇게 이온화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앙금이긴 해도 이온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해도 그냥 식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식을 보기 위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CaSO4가 앙금이에요. 잘 이온화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온화를 시킨다면 모르니까 Ca 더하기 SO4 2-. SO4입니다. Ca 몇 쪽이에요? 2쪽이죠. 그러니까 2가 플러스. 그쵸? 합이 0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네? SO4 2-. 이렇게요. 봤죠? 자, 응용. 죄송합니다. Na 하고요. 그 다음에 SO4가 있어요. 얘는 플러스 1가고 2-예요. 화학식을 만들어봐라!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몰라. Na 씁니다. SO4 써요. 그냥 붙여! 해놓고 고민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인데 1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인데 합이 0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자가 여기 붙는 거예요. 여기다가 2자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NaSO4가 2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자를 붙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MgOH2
Mg, Al, OH3. 자, 요 정도까지만 견뎌내면 우린 다 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아유, 목이 메이네. 자, 갑니다. Mg 쓰시고요. 몰라요. OH 씁니다. Al 쓰시고요. 몰라요. OH 씁니다. 봤죠? 나는 아직 OH가 몇 가지인지 몰라요. 하지만 Mg가 몇 값 플러스입니까? 2값 플러스죠. OH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 2가 있네요. 앞에 2자 붙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가구나. 이런 식으로. 봤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나오란 얘기예요. 자, 1 나옵니다. Al 3값 플러스 OH가 있는데 3이 있으니까 3 나와라. 그럼 전체가 플러스 3이니까 여기 몇이냐? 마이너스 1.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 이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띄는 거는 총합이 0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자, 뭐가 있느냐? 예제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제는 뭐였냐면 오른쪽 그림은요. 염화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해서 생성된 염화나트륨의 죄송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염화나트륨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 헛것이 보이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갑니다. 1번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상당히 규칙적이죠. 빙고.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으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맞고요. 염소 원자가 전자 하나 얻으면 알곤 원자와 같은 배치를 갖는다. 맞지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정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 맞습니다. Na 플러스와 Cl-의 결합수의 비는 1대2다. 1대2다. 문제 내기 싫었던 거죠. 아니면 너 바보냐? 이 얘기죠. 1대1이죠. 세봐. 그쵸? NaCl2. NaCl2.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쵸? NaCl 1대1입니다.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 틀리면 정말 속상해요. 아마 은하계에서도 혼자 틀릴 거야.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점검 한번 할게요.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자, 키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이번 그 강의에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NA가 나오는 전기분해, 플러스 극에서 CL2 나오는 자, CL2 꼭 기억하시고요. 자, 발생한다. 해서 이온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이 얘기고요. 이온의 형성은요.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게 되고 비금속 원자는 전자를 얻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잃는다, 얻는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 좀만 더 가면 이게 산화 반응이고 여기가 환원 반응이다까지만 좀만 더 챙겨둡시다. 자, 이온 결합의 형성은 뭐냐?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서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다. 여기까지.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갈게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특징들, 즉 성질들을 보는 건데 이온 결합은요. 여기 나온 듯이 힘을 가하면, 즉 외력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국가의 재정을 받고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딱 부러뜨려 볼게요. 자, 이 물질이 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물질은 CaCO3다 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탄산칼슘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물질은 과연 무슨 결합이겠는가? 제가 추정하기에는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온 결합 같습니다. 근데 이온 결합은 큰 특징이 있어요.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양이온과 음이온이 촘촘하게 아주 규칙적으로 되어 있지만 힘을 가하면요. 밀립니다. 밀려서 플러스는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반발력 때문에 서로 끊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건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칠판에다 좀 칠게요. 튀면 안 되니까.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맞습니까? 쪼개졌죠? 지금 깨졌습니다. 치워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쪼개지거나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온 결합으로 가능합니다. 이온 결합이. 자, 그러면요. 이제 이게 금속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금속입니다. 금속이라고 합시다.
제게 아니에요. 담당 PD님 겁니다. 제게 아니니까 할 수 있겠죠. 자, 금속은요, 외력에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D님 울겠죠. 예. 금속은요, 움푹 이게 찌그러질 수는 있지만 쪼개지거나 깨지진 않죠. 생각해보세요. 숟가락을 던져보세요, 한번. 엄마, 숟가락이 깨졌어요. 엄마 뭐라 그래? 많이 아프니? 엄마랑 같이 병원 가자. 이런 얘기 해요. 금속은요, 찌그러지거나 혹은 이렇게 휠 수는 있어요. 연성과 전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온 결합 물질은 깨지거나 쪼개지지 이렇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펴지지 않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이게 쪼개지거나 깨진다 이 말입니다. 자, 공유결합은 이런 겁니다. 분필지우개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이온결합 물질의 용해성. 용해성이 뭐냐면 물에 잘 녹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NaCl이 분리가 돼요. NaCl이 분리가 된 상황에서 물 분자들이 와가지고요 둘러쌉니다. 이렇게. 자, 자세히 보시면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Cl 마이너스겠죠. Cl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되어 있는 물이 이렇게 물의 수소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플러스 되어 있는 수소가 다가와가지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로 되어 있는 양이온 여기 있죠. 양이온들이 있으면 산소는요, 산소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산소 쪽인 마이너스가 와서 붙어 있어요. 해서 이렇게 둘러쌉니다. 둘러싸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하이드레이션. 바로 수화라고 합니다. 수화. 수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소금이 있으면 다 녹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NaCl은 즉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들어갔을 때 이온화가 되면서 물들이 둘러싸는 무슨 현상? 수화 현상이 일으킨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전기 전도성. 대부분의 이온 결합은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온의 이동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고요. 수용액이나 용중 상태, 즉 물에 탔거나 아니면 녹였을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여기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이온 결합이 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제 액체가 됐을 때는 전기분해 했을 때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렇게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통한다. 자, 하나만 더 보고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잠깐 볼게요. 요 내용도 같이 한번 해놓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보세요. 녹는 점과 끓는 점. 이온 결합은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강력한 결합, 즉 전기적 인력이 강해요. 다른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소금 NaCl이죠. NaCl의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이 대략 800도입니다. 800도. 800도. 그래서 이 온도가 800도가 돼야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침 넘어가네 생각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우예요. 새우.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새우를 대야 있잖아요. 큰 거. 이 새우를 소금구이를 먹을 때 소금구이 해라 했더니 이건 싫어합니다. 제가 캠핑을 갔어요. 캠핑에서 제가 시장에서 대하를 한 10마리 샀어요. 비싸요. 그래서 다 같이 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맡겨놓고 아는 후배한테 야 소금구이 좀 해놔 하고 갔어요. 이 친구가 뭐 하는 줄 아세요?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얹혀놓고 소금구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소금구이는 뭐냐면요, 소금을 까는 겁니다. 소금을 깔고 여기다가 대하를 집어넣어야지. 대하를 넣어야지 이렇게. 그래야 소금이 안 녹아요. 왜냐면 800도라고 800도 안 녹습니다. 그래서 쫙 해서 이게 맛있게 되는 건데 이게 여기다가 소금을 뿌리면 뭐 하자는 거예요. 짜서 못 먹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의 녹는 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안 녹아요.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온결합. 이온결합 특징 꼭 기억하세요. 이거 이제 머릿속에다가 이것만 집어넣고 외우는 겁니다. 이온결합 하잖아요. 그러면 고체일 때, 그 다음에 액체일 때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요. 전류
안 통한다. 전류 통한다. 이렇게요. 아, 그래서 우리가 용융 전기분해구나. 그냥 분해가 아니라 용융 전기분해. 액체로 만들어 놓고 전기분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보세요 한번. 자, 쪼개짐, 깨짐은 있습니다. 이온결합은. 하지만 연성, 전성 이거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전류 중요하고요. 쪼개짐과 깨짐이 있으면 이온결합. 연성과 전성이 뭐냐면요, 얇게 펴지고 길게 뽑히는 겁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특징적으로 금속결합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금속결합의 특징이다. 연성과 전성은 없어요. 또 하나의 특징, 물에 잘 녹는다. 자, 요 말을 줄여서 뭐라고 쓸 거냐면 용해성이 있다. 오케이. 좋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멜팅 포인트나 보일링 포인트,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이온결합 나오면요, 그 특징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고체하고 액체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흐른다. 쪼개짐과 깨짐은 있고 연성과 전성은 없다. 그 다음에 용해성이 있다. 이 말이 물에 잘 녹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가 높다. 그럼 누구예요? 이온결합입니다. 자, 퀴즈. A 물질, B 물질이 있어요.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때 갑니다. 고체일 때는 전기 통하고 액체도 통합니다. 고체일 때 안 통하고 액체 통해요. 이런 퀴즈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게 표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딱 보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B는 뭡니까? 아하, 이온결합이구만. 이렇게요. 됐죠? 이온결합이구만. 이렇게 이온결합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얘가 이온결합이니? 라고 안 물어보죠. 아니, 물어보면 정말 땡큐지. 근데 이렇게 물어보죠. B가 A보다 잘 쪼개진다.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게 문제예요. 잘 쪼개진다. 이게 누구 특징이에요? 이게 이온결합 아닙니까? 이 말은 뭐야? B가 이온결합이니?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 천하무적이죠.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목이 쉬도록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전기분해. 그거 진짜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프레임 잡았죠? 어떻게 한다? 그 다음 뭐 한다? 그 다음 뭐 한다? 그거야. 대신 중요한 건 염소는 Cl2로 나온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온결합. 어떻게 했죠? 던져가면서 쪼개진다. 그리고 전기에 통하냐 안 통하냐. 이때 조건이 고체냐 액체냐 나눠가면서 고체 안 통한다, 액체 통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 가지고 한번 또 문제를 통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